안녕하세요. 패트릭 학원의 제이드입니다. 오늘은 TOEFL Reading Introduction Day 2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추론입니다. 추론. inference인데요. inference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question type을 보시면 question type에 이제 question range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범위에서 물어보느냐.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한 단락이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한 단락 안에서 두 가지 형태로 물어봅니다. 첫 번째는 부분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뭐가 추론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한 단락 전체로부터 뭐가 추론될 수 있느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퀘션에서 정확히 전체로부터 뭐가 추론될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 뭐가 추론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퀘션의 형태는 구체적으로 infer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paragraph about? 그래서 글로부터 뭐가 추론될 수 있겠냐? 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여기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뭐가 추론될 수 있느냐, 여기는 전체로부터 뭐가 추론될 수 있느냐 형태고요. 얘는 평서문의 형태로 물어볼 때 역시나 infer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퀘션을 보다 보면 infer라고 묻기도 하지만 다른 단어들을 쓰기도 하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저기에 있는 imply라는 단어. imply가 암시하다, 함축하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많이 쓰기도 하고요. be most likely to be, 가장 뭐뭐일 것 같아, 혹은 best be reflected, 가장 잘 반영돼 있다 라고 의견을 묻는 듯한 표현도 결국은 글로부터 뭐가 추론될 수 있느냐,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그냥 형태니까 여기 하나에서는 question range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단락에서 물어볼 때는 항상 단락의 부분적인 걸 묻던가 단락 전체를 묻던가. 자, 도대체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첫 번째로 뭘 써놨냐면 범위를 써 있는 사실로 제한해 달라라고 지금 써놨습니다. 추론 문제를 가장 많이 틀리는 이유는 범위를 너무 넓게 잡아서 그래요. 얘네들이 원하는 것은 정확히 써져 있는 팩트로부터 추론해 달라는 거지, 우리의 상식으로 풀거나 우리의 상상으로 풀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리딩은 전부 다 써져 있는 팩트를 기준으로 해서 그걸로부터 푸는 겁니다. 첫 번째, 항상 다루는 소재는 써져 있는 사실로 제한해 달라. 마치 사실 문제를 푸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퀘션에 대해서 글을 읽을 때는 한 단락은 한 가지 내용이며 그 한 단락은 topic detail의 형태로 써 있던가 아니면 A, however, B의 형태로 써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한 단락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answer choice로 가서 항상 답을 고를 때 ABCD에서 여러 가지 헷갈리게 써놨을 텐데요. 두 가지로 항상 써놓습니다. 정답은 첫 번째, 글 속의 사실과 동일한 소재에 대해서 첫 번째, 부분적으로 물어봤으면 부분적인 사실을 가져다가 그 사실을 그대로 가져다가 표현과 관점만 바꿔서 씁니다. 새로운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소재를 쓰는 게 아니라, 상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본문에 써져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걔를 표현을 바꾸거나 관점을 다른 관점에서 보는 듯이 쓰는 것뿐입니다. 팩트는 안 바뀝니다. 두 번째, 단락 전체로부터 뭐가 추론될 수 있느냐? 그러면 단락을 한마디로 요약한 문장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결국 한 단락은 한 가지 내용인데 그래서 이 단락 전체를 압축하면 무슨 얘기겠구나 로 answer choice가 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answer choice 추론에서는 ABCD를 여러분이 보실 때는 구체적으로 물었으면 구체적인 것에 대한 그 팩트를 표현만 다르게, 아니면 단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항상 팩트를 기반으로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ABCDEF를 보면 사실이 아닌 애들은 당연히 이렇게 써 있어요. 사실이 아니라 정답이 아닌 애들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이 아닌 내용을 써놓습니다. 즉 본문에 있는 내용을 반대로 쓰는 경우가 있겠죠. 두 번째, 이게 문제인데요. 글 속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내용인데 상식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
그런 것을 썰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지 않으면 아웃이에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으면. 세 번째, 두 번째 거랑 비슷한데요.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경험이 있거나 상식이 있어서 내가 그럴 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써놓는 경우가 많아요. 아, 본문의 내용은 A인데 A에 대해서 상식적인 게 B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것도 갖다 써놓으면 이걸로 잡을 수 있겠지?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답들은 이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본문에 있는 팩트를 가져다가 표현과 관점을 바꾸거나 단락 전체를 압축한 겁니다. 팩트를 기반으로 한 겁니다. 써져 있는. 그래서 뭐 이건 제가 조금 전에 계속 얘기했는데 추론 문제를 많이 틀리는 이유는 범위를 너무 넓게 잡아서 그래요. 범위를 써져 있는 내용으로만 좁히세요. 결국 한 가지 내용 뭐가 한 단락에 쓰여져 있으니까 그 내용 안에서 그 소재 안에서 디테일을 그대로 가져다가 돌리거나 아니면 압축한 겁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정리를 좀 해보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제 어떤 그 체계적인 절차로 접근을 해야 되냐면 당연히 퀘션을 확인합니다. 부분적으로 추론될 수 있는지 전체 다 읽어야 되는지. 두 번째, 마치 물어본 단락에 가서 팩트를 확인하듯이 글을 읽으면서 topic 디테일로 읽거나 A, however, B의 형태로 읽으면서 그 단락을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 번째, answer choice에서는 당연히 ABCD를 읽으면서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돌려 쓴 건지 아니면 전체를 압축한 건지 그 판단을 하세요. 그래서 사실이 아니거나 글에 없는 거야 상식으로 풀면 안 됩니다. 없는 거야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상식으로 풀면 안 됩니다. 얘를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하려고 하세요. 퀘션 보고 팩트처럼 읽고 팩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살짝 표현과 관점을 바꾸거나 전체를 압축한 걸 찾는 겁니다. 이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면 차라리 팩트를 풀듯이 푸세요. 범위를 좁히는 게 좋습니다. 넓게 잡지 마세요.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글인데요. 질문. What can be inferred about erratics? erratics에 대해서 뭐가 추론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글을 읽으면서 erratics가 뭐다를 확인하고 ABCD에서 일치하는 걸 찾는 겁니다. 근데 그 팩트를 확인해서 그거를 살짝 돌린다는 생각을 절대 잊지 마세요. 본문을 확인해 볼게요. 제가 역시 글을 topic 디테일로 좀 나눠놨는데요. 확인하시면 제일 처음 두 번째 문장까지는 천천히 정확히 읽으면서 topic이라고 확인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죠. 첫 문장을 보시죠. Glacial movement has a common topic of many geologists studying the terrain of a given environment. 빙하 이동, 빙하 움직임, 빙하의 이동은 한 주어진 환경의 땅을 연구조사하는 많은 지질학자들의 한 가지 보편적인 소재였습니다. 소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말하고 싶은 게 glacial movement, 빙하 이동, 빙하 움직임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 As the massive chunks of ice slowly glide down south, 그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이 남쪽으로 아래로 천천히 미끄러질 때 they inadvertently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the massive chunks입니다. 그래서 그 글래시어겠죠. 빙하들은 inadvertently라는 말은 의도치 않은 거지. 고의적이지 않게 라는 말이에요. 의도치 않게 bring remnants of areas that they pass over. 그들이 위쪽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지나가고 있는 지역들의 remnant라는 말은 남아있는 것들, 잔해물들, 혹은 뭐 유물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남아있는 잔해물들이에요. 그냥 남아있는 어떤 잔해물들을 bring,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문장에서 첫 문장은 빙하 움직임, 빙하 이동. 두 번째 문장은 빙하가 이동할 때 빙하가 의도치 않게 지나가고 있는 지역의 remnant를 bring 한다는 거예요. 그 두 문장을 합하세요. 두 문장 합하면 빙하가 이동할 때 결국은 지나가는 데에 뭔가를 집어 올리는 거예요. 그 빙하 이동 시 빙하 속으로 픽업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를 한 문장만 더 보겠습니다.
one of the items, 이제부터 디테일인데 one of the items that it brings along. 그래서 빙하가 더불어서 가지고 오는 물건들 중에 하나는 could be a huge rock. 엄청나게 큰 암석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밑에 있는 땅의 암석들이 빙하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in geology, 지질학에서는 these rocks are often referred to as erratics. 이러한 암석들이 종종 erratics로서 언급이 됩니다. 이제 erratics가 뭔지 알았어요. 읽으면서 질문에 있는 erratics가 뭔지를 우리가 찾았어야 되는데 erratics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빙하가 지나가는 땅에 빙하가 집어 올린 돌이 되겠죠. 계속해서 보면 as they show no resemblance to the surrounding native rocks that make up the land. 그런데 그러한 erratics라고 하는 돌들은 그 땅을 구성하고 있는 the surrounding,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native rocks, 원래 그 땅에 있는 돌들과는 전혀 닮을 점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빙하가 지나가면서 여기에 암석을 집어 올려서 계속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암석이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서 순서대로 읽으면서 우리가 찾은 erratics는 빙하가 이동하면서 암석을 집어 올려서 걔를 이동할 때 계속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것의 한 가지 경우가 영국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에 맞추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erratics에 대해서 뭐가 추론될 수 있겠습니까? 이 글은 erratics가 뭐다라고 한마디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빙하 이동 시 빙하가 집어 올린 암석이라는 거죠. 그것과 일치하는 걸 찾다 보니까 ABCD에서 B번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B번은 They are different from the original rocks found in an area. erratics라고 하는 돌들은 한 지역에서 발견되는 원래의 암석과는 다르구나. 왜냐하면 그 원래 암석이 아니라 빙하가 이동하면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가져온 돌이기 때문이죠. 지금 본문의 내용을 순서대로 읽으면서 erratics가 뭐라는 걸 알았는데 B번은 표현만 다른 거죠. 지금 빙하가 다른 곳에서 가져온 암석이기 때문에 옮겨져온 지역의 돌들과는 다르다. 아까 디테일을 읽으면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native rocks라는 resemblance가 없다. 그 표현을 뒤집은 겁니다. 지금 표현만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B번 같은 경우는 본문의 디테일 중에 닮은 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가져가서 썼다고 생각하시면 B를 선택할 수 있겠죠. ACD는 확인을 해볼게요. A. They are a frequent topic of geological studies. erratics가 지질학 연구조사에 아주 빈번한 소재입니다. erratics가 아니라 glacial movement가 소재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죠. C. They. 여기 ABCD에 나오는 they라고 하는 건 다 질문에 있는 erratics입니다. C. They damaged the original rocks. erratics가 원래 암석에 손상을 입힙니다.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D. There is no correlation between erratics and glacial movements. erratics하고 빙하 이동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상관관계가 절대적이죠. 있죠. 그래서 D번도 사실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글을 토픽 디테일로 팩트처럼 읽어서 무엇인지 알아야 똑같은 걸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 팩트처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